안녕하세요. TD노트의 마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티스트들이 조금 클래스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 셀프를 왜 붙이는지, 그리고 요 init랑 이런 함수들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클래스는 인스턴스화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관련해서, 그리고 뭐 슈퍼 클래스가 있는데 슈퍼 클래스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면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UI를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야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저희가 뭐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클래스 이름은 자기가 선언하기, 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알아보게끔 변수 이름 선언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함수랑 비슷하죠. 여기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여쓰기를 해서 스페이스 네 번 누르거나 아니면 탭키 눌러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네, 요거는 Shift 탭 누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다 붙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탭키 누르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def 함수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탭키로 한 번씩 더 눌러주면 이렇게 되면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나 클래스 안에는 무조건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문이나 if문에도 콜론이죠. 콜론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셀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셀프 이렇게 저희가 그냥 선언했을 때는 함수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대부분 이 셀프 없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직접 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직접 호출하는 오리지널을 건드려서 직접 호출하는 거고요. X. 네, 요거까지는 오리지널에서 가져오니까 문제가 없. 주로 인스턴스화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스화가 뭐냐면 테스트라는 복사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복사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사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메모리 번지에 요 구문이 요대로 들어와요. 메모리에. 그러면 요게 그대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요걸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인스턴스 하나라는 거는. 그래서 원본을 건드리면 되도록 프로그램은 거의 원본을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서 뭘 해서 또 가공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절대 원본은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 원본을 건드려서 이걸 삭제해버리면, 예,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복사를 해서 여기서 테스트하고 여기서 뭐 이게 불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작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화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 변수처럼 선언을 해줘요.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인스턴스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네, 테스트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이상하게 뭐 블라블라 나오고 메모리 번지 값 있고 인스턴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려면 di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가 생겼죠. doc도 있고 init도 있고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 printf는 저희가 선언해 줬던 요게 있고, 저희가 init도 여기에 선언을 해 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고요. x 값은 요 변수의 값이죠. 그래서 내가 print test x 하면 이게 메서드예요. 메서드가 뭐냐면 멤버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얘는 멤버 변수죠. 이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해요. 요 함수들. 그래서 뭐 printf 뭐 이런 식으로 된 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해요. 요 테스트라는 멤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문자 테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소문자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걸 하면서 대문자 테스트라는 걸 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x 값이 있을 거고 얘도 x 값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테스트 x라는 거는 얘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근데 복사를 했으니까 10, 여기도 10. 그래서 요 테스트 x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화 된 거기에 있는 값을 내가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값을 여기 대문자 테스트라는 거에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10이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본에서 x 값을 수정했어요. x는 테스트죠. 테스트 x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수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수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 test x print 인스턴스화 된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두 개를 출력을 해보면, 제가 인스턴스화 했던 거는 수정을 안 했잖아요. 수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본을 바꾸면 원본에 의해서 인스턴스 됐던 값도 변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아까 제가 복사라고 했는데 복사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마야상에서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카피 중에 디플리케이트 하는 옵션 중에 여기에 인스턴스가 있고 카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큐브가 하나 있는데 내가 5개를 복사했어요. x로 3만큼씩 떨어진 거를 복사를 할게요. 인스턴스로 한 거랑 디플리케이트 하고, 얘는 카피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고 얘는 카피죠. 인스턴스는 벌텍스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원본이 수정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원본이 수정되면
얘네들은 다 똑같이 움직여요. 아까 저희가 x값, 원본에 있는 x값을 2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네, 이 복사된 애들도 같이 수정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카피는 얘가 에디트가 돼도 각각의 정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무거워요. 카피는. 인스턴스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 번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수 이름만 다르고, 뭐 x0001이라는 예를 들어서 방이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포인트 정보들이 이 방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주소로 가서 여기 있는 포인트에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얘가 변형이 되면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트리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값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개념이랑 이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인스턴스 된 x 값을 바꿔요. 테스트, 대문자 테스트, 인스턴스 된 값이죠. 여기서 100이라고 할게요. 100이라고 바꿨어요. 아무 변화가 없죠. 프린트를 해야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셀렉트 된 것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리지널은 20이고 금방 내가 바꿨던 인스턴스화 했던 x 값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인스턴스화된 거에 가공한 데이터들이죠. 움직이는 값과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된 거에 값이 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바뀌죠. 바뀌기는. 근데 저희가 뭐 커스텀으로 이런 스케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바뀐 상태에서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 값이랑 뭐 이런 것들. 근데 얘 자체는 얘가 뭐가 아무리 뭐 바뀐다고 해도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카피는 무겁고 인스턴스는 되게 가벼워요. 메모리 번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요거를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함수를 이제 인스턴스화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값이 두 개의 값을 넣어줘도 되고 디폴트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10에서 20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제가 값을 넣어줄게요. 10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텐터 치면 여기에 어규먼트가 2인데 지금 3개로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는 이게 원본인지 인스턴스화된 그 클래스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거를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 몰라요. 저희가 원본도 접근할 수 있고 인스턴스 된 것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인스턴스에 있는 메서드 프린트 f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린트 f로 가면 그거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리지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대문자 테스트 인스턴스 된 그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셀프라는 거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인자값 전에 이런 값을 넣어주기 전에 셀프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냐면 테스트라는 거를 나타내요. 테스트는 이게 소문자 테스트는 오리지널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는 복사된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printf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알려줘요.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알려주냐면 저희가 이 테스트라는 점을 찍으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잖아요. 인스턴스 된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인스턴스 된 거에서 호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꼭 셀프를 모든 함수에는 셀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거 수정했으면 한번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꼭 인스턴스와도 한번 다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데이터 이니셜라이징 할 때 데이터를 제가 근데 여기도 디폴트로 제가 10으로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와도 다시 했어요. 이게 수정이 되면 인스턴스화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인스턴스화를 다시 하고 네, 5하고 10하고 더한 값이 출력이 되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아까는 출력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리 없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셀프 개념을 아는 거는 여기 있는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화가 됐건 뭐 여러가지 뭐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인스턴스화 되면 지금 테스트 대문자 테스트인데 대문자 테스트로 바뀌겠죠. 이게 바뀌면서 대문자 테스트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 셀프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가 있잖아요. 원래 함수 할 때는. 근데 클래스 안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가져올 때는 셀프를 쳐주면 돼요. 셀프 이렇게 X 해주면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내가 가공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30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다시 인스턴스화하고 출력을 25가 출력이 되겠네요. 네, 25가 출력이 됐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근데 내가 여기서 x 값을 100으로 해줄게요. 100으로 해주고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하면 115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에 있는 거는 어디서든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고 여기 안에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x를 1000으로 하면 여기 있는 값이 1000으로 할게. 1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선언해주면 여기서 1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테스트 값을 먼저 확인해 보고 10이죠. 디폴트로 내가 100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해보면 1015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으로 바꿨지만 제가 또 여기 안에서 함수 안에서 1000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으로 바뀐 값이 여기에 1000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죠. 그래서 101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INIT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셀프를 사용해 줘야지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해서 A 이렇게 하면 요 디폴트 A 값으로 들어왔던 게 여기에 또 플러스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니셜라이즈 하고 엔터 치면 이 10이 더해진 원래는 1015였잖아요. 근데 이게 10이 더해져서 A라는 요게 글로벌로 선언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A는 10이다 라고 여기서 초기화 하면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군데서나 함수에서나 뭐 다른 데서 포문이나 뭐 이런 거를 여기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값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값을 인스턴스화 할 때 선언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100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해주면 1115가 됐죠. 여기 100이 되니까 여기 10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00이니까 1115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이렇게 해줬냐면 디폴트 값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해도 데이터라는 값이 자동으로 생겨서 디폴트가 10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B, C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왜 셀프를 안 붙여줘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요 로컬 값으로 여기 함수에 들어오는 값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빠져나가면 이 값은 소멸이 돼요. 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이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글로벌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고 나서 계산을 하고 나서 삭제를 해요, 값을. 근데 이런 셀프 같은 거 있잖아요. x값, 요 글로벌로 선언된 x값이라든가 요 이니셜라이즈에서 이 셀프로 했던 값들은 기본적으로 삭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을 해서 네, 값을 더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이게 글로벌 함수랑 아니 글로벌 변수랑 로컬 변수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테스트 x 이렇게 해주면 오리지널 클래스 값을 내가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진짜 오리지널 테스트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요. 인스턴스 이렇게 해주는 거는 i 테스트라는 거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거죠.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i 테스트라는 거에 똑같이 내용을 복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여기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요거를 네, 선언해 주기 위해서 네, 해준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다가 디폴트 값은 뭐 10이나 뭐 거기에 관련된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초기화를 이렇게 해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10이 초기화가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셀프 A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거랑 같다고 했죠. A는 10이다 라고 해주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에 있는 A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네, 요게 디폴트가 10이니까 네, 10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저희가 여기서 20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20이 출력이 되겠죠. 네, 요게 디폴트 값이 변했다 그러면 요거를 설정해주면 사용자가 넣어주면 요게 바뀌죠, 자동으로. 그러면 요게 A가 20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기도 20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A 하면 여기 있는 A는 20이라고 되니까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nit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초기화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초기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피어를 하나 꺼내면 요런 값들 있잖아요. 요 값들.
폴리스피어 하게 되면 뭐 x값, xx 뭐 cuv 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돼도 임포트 뭐야 tm smc 이런 게 다 메소드죠. 점 뒤에 나오는 것들 저희가 클래스를 배웠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함수고, 그래서 폴리스피어라는 걸 만들어주는 함수죠. 그래서 함수 안에 플래그들이 막 여러 개 있죠. 그러면 값을 방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디폴트가 여기에 보시면 레디어스 값이랑 서브디비전 xx랑 하이 서브디비전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디어스 값을 좀 바꿔주고 싶다, r을 디폴트를 10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레디어스 값 10인 요런 폴리큐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셀프, 여기 있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스턴스화 됐으면 인스턴스화 된 이름에 있는 그 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셀프를 꼭 써준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붙여줘 볼게요. tt라는 뭐 이렇게 해주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콜론을 안 붙여져서,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화 됐죠. 그러면 tt라는 게 있는데, tt 안에 이제 make 요거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레디어스 값이 1인데 그걸 디폴트로 사용하는 거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tt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름을 my sphere로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스피어가 하나 생겼죠. 근데 내가 인스턴스화 할 때 여기서 R 값을 10으로 주면 레디어스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글로벌 값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셀프 R을 해주면 셀프 R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스턴스화 된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레디어스 값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이렇게 my sphere 1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그래서 요 클래스를 알면 되게 쉽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면 메시라는 거를 넌으로 설정해 주고 네,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제가 메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다. mcdlt 이렇게 딜리트 해주면 이렇게 삭제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df dl mesh dl 주로 뭐 딜리트는 잘 안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로케이터 위치 뭐 해가지고 지워주는 것들은 있는데 만들었다가 포지션 값만 해가지고 포지션 값만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 가이드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편집하고 할 때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뭐 어펜드 해준다거나 뭐 폼을 사용해서 뭐 그 얼마 전에 계단식으로 해서 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룹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한번 해볼까요? 어펜드 사용해서 어펜드 리스트를 이렇게 해주고 딜리트 뭐 만든 김에 딜리트 셀프 메시라는 거를 삭제해 줄게요. 네, 우선 삭제하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이제는 원초적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이드로 뭐 썼어요. 근데 내가 지우고 싶어요. 다 만들고 뭐 다 편집하고 뭐 해서 가이드 형태로 썼다가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 셀프가 안 들어가죠. 셀프. 네. 여기에 다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선언 해주고, 이거를, 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삭제가 되죠. 뭐 만약에 여기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x 값으로 10 정도 이동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move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셀프라고 해주고 mc set attribute를 해주고 그리고 메시 안에는 아까 보시면 출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메시 안에 보면 이게 트랜스 x 값을 움직였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 값을 0으로 우선 해줄게요. 그리고 셀프 POS를 플러스 10 기존에 있던 거에 플러스 10을 더해 주는 거예요. 계속 누를 때마다 10씩 이동하게끔 만들어 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셀프 POS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 셀프 메시가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로 있어요. 그래서 0번째가 뭐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메시의 정보라든가 이런 디비전 나눠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나중에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tt 메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여기 리스트에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게 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제로면 요거를 가지고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tt move 언더바 함수를 실행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x 값으로 10만큼 이동하는 게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10만큼 이동하죠. 또 움직이면 또 10만큼 이동하고 또 움직이면 또 10만큼 이동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폼을 사용해서 점점 줄어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디플리케이트 해주고 카운트
duplicate list append 여기도 duplicate list로 할게요. duplicate list. 근데 여기서 이제 셀프로 해줘야지 저게 먹잖아요. 셀프. 그리고 디플리케이트 하는 오브젝트가 저희가 요거 메시 요거잖아요. 네, 셀프 메시 요걸로 바꿔주면 되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셀프 디플리케이트 리스트를 여기서 가져와서 폼을 빠져나가면 이제 없어지니까 어펜드 된 거를 그룹핑 해주는 것까지 해볼게요. 오브젝트 사이즈를 디폴트로 할게요. 1 여기서 디플리케이트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네, 여기에 이제 20의 오브젝트. 이게 오브젝트가 아니라 요거죠. 복사를 하고 이게 잘못됐죠. DUP 디플리케이트 됐던 0번째 있는 걸 트랜스폼 X로 해서 복사된 그걸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요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어젠가 그젠가 올려드렸던 그 질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어펜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디플리케이트 됐던 그게 적용이 되고요. DUP로 할게요. 여기도 DUP로 써서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0번째에 있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꼭 폴리스피어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 뭐 좀 복잡해서 만약에 큐브가 있다 그러면 폴리큐브 요거 있잖아요. 요 메소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레디어스 값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서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실린더로 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에 있는 요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저거를
지금은 만들어진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글로벌 변수에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근데 메시의 리스트에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셀렉트 된 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tt 메시 0번째에 있는 걸 mc ls sl에 0번째, 그러니까 문자열이 가겠죠. 문자열이 가면 여기에 요 스케일이 적용을 해주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죠. 굳이 처음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요 개념을 알면 그 메소드나 뭐 이런 인스턴스화라든가 이런 글로벌로 선언된 애들을 잘 활용하면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클래스의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